후반전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축구를 했다. 우리는 프로레슬링 경기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지금 중국 수비수들이 대인마크를 하거나 공을 보거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 아니면 패스가 오는 선수한테 가서 파울로 끊어내자 이 작전을 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반전에는 그게 좀 몇 번 끊기기도 하고 파울이 불리기도 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 좀 위축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쩔 건데? 난 파울할 건데? 너네 몸값이 얼만데? 난 모르겠고 난 파울로 끊을 거야. 응? 들어와봐. 파울로 끊을 거야.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아씨 얘네 너무 거친데? 얘네 계속 파울하는데? 그런데 심판은 카드는 안 줘. 파울은 부는데 카드는 안 줘. 약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나 지켜야 되잖아. 여기 축구하러 왔는데 나 부상당해가지고 소속팀에서 게임 못 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위축되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5백은 지역 방어를 상당히 잘했고 미드필더 진에서 대인 방어를 좀 맡은 것 같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공격진들이 넘어오면 그 공격진들이 넘어왔을 때 그 위치를 지켰고, 미드필더 진영에서 공격 시작하는 지점을 아예 끊어버리는 느낌? 수비 진영에서 미드필더 진영으로 연결될 때 그 선수를 아예 끊어버리는 느낌으로 중간에서 다 커트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이기재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사이드에서 이제 안 되니까 볼을 받아서 끌고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좀 스루 패스처럼 해서 사이드로 뛰어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중앙 수비수가 나와서 황희찬 선수나 이기재 선수를 좀 마크하는 장면들도 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파이브백은 지역 방어를 하면서 수비를 공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 진영에 있는 3명, 4명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공을 받는 선수들한테 태클을 하거나 파울을 해서 끊어주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장면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공을 전개하던가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수비 진영에서 길게 찔러주면 중국 선수들이 있고 미드필더 진영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만들어 나가려고 해서 공을 한번 툭 치거나 아니면 흘려주거나 하려고 하면 중국이 파울로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전반전에 좀 그렇게 공격을 좀 유기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어려움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후반전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막판에 이제 이강인의 코너킥, 44분에 터진 이강인의 코너킥, 그리고 손흥민의 헤딩골로 2대 0이 되면서 후반전을 좀 더 편안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중국 선수들도 순간적인 역습을 통해서 오는 플레이라든가 우리가 대인마크나 지역방어를 통해서 계속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수비는 이제 김민재, 정승현 선수를 놔두고 나머지 선수들이 좀 더 우리는 라인을 올리면서 계속 대인마크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중국 선수들도 짧은 패스라든가 개인 기량으로 뚫어서 공격을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이드에 찔러주는 패스, 경합을 붙여준다든가 아니면은 스트라이커에 있는 탄룽 선수를 바라보고 길게 주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우레이 선수를 바라보고 우레이 선수 쪽으로 찔러주는 플레이들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엔 그런 것들이 다 김민재의 커버 플레이를 통해서 다 우리는 수비를 해낼 수 있었는데, 또 이제 마지막에 좀 위험한 장면들이 좀 있었죠. 김승규 선수와 이기재 이 선수들의 약간 호흡이 좀 맞지 않고 걷어내긴 좀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중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우리 수비수들이 좀 더 순간 방심한 건 아니겠지만 수비수들의 이기재 선수의 실책을 유도해낸 거는 중국에서의 그런 압박, 중국의 그런 플레이들은 또 나쁘진 않았고 좋았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그런 플레이를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반전 1대 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그 이후 어느 순간 되고 나서부터 중국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끝나가기 직전까지는 상당히 파울을 좀 많이 했었어요. 좀 지저분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파울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파울 플레이들을 후반전에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코칭 스텝이 경기장 이제 바깥에서 바라보니까 어느 정도 흐름을 알았을 거예요. 중국 파이브백은 수비를 하고 나머지 미드필더 진영에서 공을 바라보고 공을 받으려는 선수나 공을 받은 선수한테 일단 발 밑이라든가 이렇게 태클로 들어와서 커트를 하려고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분명히 코칭 스텝은 인지했을 때니까 후반전에는 좀 더 거기에 맞춤형으로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박용우 선수의 수비도 좋고 했지만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보다는 이재성 선수가 좀 나와서 공격을 좀 풀어나가는 모습, 공격진에서 좀 더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모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른쪽에 김태환 선수도 너무 좋았지만
결국에는 오른쪽에서 서령우 선수가 싱가포르전에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와의 호흡을 좀 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최전방에서 조규성 선수를 계속 마크를 하고 있는 이 중국 수비수들을 오히려 오영규 선수가 조규성 선수랑 교체가 돼서 나와서 오영규 선수의 돌파나 움직임으로 좀 더 뚫어낼 수 있지 않나. 공격적인 모습?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의 위협으로 인해서 얘도 대인마크도 해야 되고 얘 어떡하지? 얘 계속 파울로 끊어내야 되나? 그러면 전반전에 나왔던 우리 페널티킥 얻어냈던 것처럼 후반전에도 오영규 선수로 인해서 그럼 중국 선수들이 파울로 끊어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프리킥이든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 있는 플레이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선수들 너무 좋은 플레이를 했고 아무래도 부상의 위협이 있는 계속 발을 바라보고 들어오거나 잡아채거나 약간 좀 손도 쓰는 이런 파울들이 나오는 전반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플레이 중국에 대한 거친 플레이를 우리 선수들이 잘 이겨내서 2대 0으로 앞서서 나가게 된 거는 너무 훌륭한 경기력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반전 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총평을 해보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예상보다 중앙 수비수 진이나 미드필더 진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 축구 같은 경우는 세밀한 플레이도 세밀한 플레이인데 중국의 압박이 너무 프레싱이 강하고 발목으로 들어오는 태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좀 위축된 부분들도 있고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좀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압박감이 느끼면서 우리의 개인 기량을 다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클래스는 클래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세트피스라든가 전반전 첫 번째 골 강한 돌파로 인해서 상대의 반칙을 얻어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그런 플레이들 그리고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이강인 크로스 손흥민 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손흥민 크로스 정승현 헤딩골까지 이런 세트피스에서 결국에는 필드 플레이에서 풀리지 않는 플레이들이 중국의 반칙과 파울과 중국의 수비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세트피스들에서 우리 오늘 골고루 세트피스로 다 한 날이었거든요. 페널티킥, 프리킥, 코너킥 골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필드 플레이에서 중국의 압박이라든가 좀 지저분한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압박감을 많이 느꼈던 것들을 우리는 세트피스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다 풀어나갔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을 하나를 지목해보자면 전반전과 후반전 이기재 선수와 김태환 선수가 수비적인 롤을 지시받아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태환 선수는 너무 위아래로만 움직여서 중국 선수들이 너무 예측하기가 쉬웠다. 그 다음에 이기재 선수는 좀 더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수비의 가담을 좀 더 원천적으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기재 선수가 중앙에 잡아서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모습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오른쪽에 뛰었던 김태환 선수는 너무 단조롭게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가운데에서 뛰어다니면서 황인범 선수나 손흥민 선수와 호흡을 맞출 때 사이드 쪽에서 좀 더 풀어주거나 뭐 돌파를 하거나 크로스를 올리던가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사이드에서 너무 다 그 풀어줄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가운데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패스 주고 이강인한테 주고 이강인은 또 뛰어들어가는 조규성이나 손흥민 선수한테 다시 들어가는 그런 패스들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중국의 지역 방어에 번번이 막히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면서 좀 더 우리가 다양한 세부 전술을 가지고 플레이를 했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단조로운 중앙 위주의 축구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 경기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세부 전술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이긴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하고 일단 부상이 없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선수들한테 잘했다. 열심히 해서 정말 고맙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경기가 너무 상대의 압박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이드 쪽에서 뭔가 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개인 돌파라든가 드리블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후반전에 중국을 되게 당황시켰던 움직임이 저는 서령우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가면서 서령우 선수가 한 번인가 두 번이지만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뛰어드는 거 주고 자기는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자기를 따라오게 하면서 또 그렇게 되면 그 뒷공간이 나오거나 사이드에 있는 공간이 나오게 하는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모습이 결국엔 중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 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아 야 좀 가만히 있어 봐. 야 좀 가만히 있어 봐. 아이 새끼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을 주면서 계속 파울을 할 수밖에 없고 서령우 선수가 공을 만진다든가 움직이려고 하거나 서령우 선수한테 공을 주려고 하면 서령우 선수한테 파울로 끊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령우 선수의 움직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강인 선수와 서령우 선수의 호흡이 좀 되게 잘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이기재 선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자기 100%가 아니라는 모습, 수비에서 실책하는 모습, 그다음에 약간 패스 미스, 그다음에 좀 바로바로 크로스를 올려야 될 때 또 주저하면서 한 명 제끼고 완벽하게 크로스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지역 방어를 하고 있는 수비수들은 이미 지역을 지키고 있고 또 이기재 선수를 마크하려고 하는 미드필더진에 있는 수비수들이나 사이드에 있는 공격진들은 이기재 선수가 수비수다 보니까 공을 잡으면 그 선수들이 들어가서 파울로 끊어내든가 발목을 보고 태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흐름이 끊기는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되면 서령우 선수를 왼쪽으로 넣어서 서령우 선수를 좀 더 프리롤처럼 사이드에서 자유롭게 좀 뛰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선발 출전했던 박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전 예측은 김민재, 정승현, 박용우 3명이서 약간 우리 진영에서 좀 수비 위치로 하고 황인범이 좀 더 오히려 많이 움직여주고 중거리 좀 때리면서 공격을 좀 풀어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민재 선수와 정승현 선수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하면서 공간이 보이면 본인이 들어가서 뛰어들어가고 패스 주고 본인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좀 위협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박용호 선수가 좀 더 중국 선수들을 많이 괴롭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규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호흡이 이제는 이 두 선수가 서로 간의 움직임을 이제 이해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조규성 선수가 깊게 침투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중국 선수들 미드필더진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가담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공을 받아서 조규성 선수한테 연결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조규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앞쪽 최전방에서 움직이면서 공을 뺏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때는 조규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세컨볼을 노린다든가 아니면 중국 선수들 수비 라인이 역습을 하기 위해서 공을 찰 때 그걸 커트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게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었던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사이드 쪽에서 움직이면서 크로스를 움직이는 움직임보다는 사이드 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달려오면서 중거리포를 놀리던가 아니면 사이드로 치고 들어오면서 수비 뒷공간에 뛰어들어가는 조규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한테 스루패스를 찔러주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려고 했었던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경기 전에 뭐 전술 회의를 하거나 약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중국이 이렇게 벽을 좀 세우고 야 밀집 수비를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5백은 지역 방어를 할 거니까 우리는 그 뒷공간을 한번 노려보자 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한테 크로스가 올라가거나 조규성 선수가 약간 헤딩을 했을 때 아니면 뭐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포를 때렸을 때 그 리바운드를 노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한두 번 정도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골로 연결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토트넘에서의 역할은 스트라이커로서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을 통해서 골을 넣는 역할이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조규성 선수라는 굵직한 스트라이커가 있고 왼쪽에 황희찬이나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가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많이 활용하는 움직임 본인이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중원의 사령관이 된 느낌처럼 본인이 이강인 저쪽에 있네 그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빈 공간에 있는 조규성이나 황희찬이한테 줘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를 조율해 나가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보여서 이 선수가 좀 나이가 몇 년 더 들고 이랬을 때에도 경기를 풀어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공격을 좀 더
이제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를 평하자면 와 진짜 벽이다. 그냥 철벽이다. 통곡의 벽 아예 다 필요 없고 그냥 강철벽, 무쇠벽 아무도 뚫을 수가 없어. 상대가 공을 찔러주든 뭘 하든 공격을 하든 다 그 자리에 김민재 선수가 있어요. 든든하게. 그럼 너네 공 찰 거야? 너네 슈팅할 거야? 너네 찔러주려고? 나 여기 있는데? 너네 나 뚫을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상대가 보면 쟤 왜 저기 있냐? 야 우리 공격하자. 공격 앞으로 했는데 너네 올 테면 와봐. 나 여기 있을 건데. 야 쟤 저기 있었니까 야 쟤 왜 저기 있었는데 여기 또 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우리 수비가 뚫릴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짜 완벽하게 김민재 선수한테 너무 고맙고 장점이고 우리가 정말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오늘 경기를 리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황희찬 선수의 폼이 너무 좋은 거는 알겠고 전반전에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페널티킥을 얻었다는 것도 정말 좋은 장면이었는데 황희찬 선수한테 좀 더 바라는 점이 하나 있었던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바라는 점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울버햄튼에서도 그렇고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 폼이 많이 올라온 모습, 이런 모습 너무 좋은데 차라리 본인이 볼을 갖고 있었을 때에는 남한테 연결해주거나 크로스를 올리거나 약간 가운데로 돌파해서 완벽한 지점에서 골을 넣어야지 이런 움직임보다는 나 볼을 잡았네. 골대 저기 있네. 한번 때려볼까? 자, 나 요새 폼 좋은데 그냥 슈팅 한번 탁 때려볼까? 약간 이런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은 좀 더 상대 수비가 황희찬 선수를 상대하기가 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들게 했는데 그래도 너무나 많은 활동 반경으로 왼쪽에 있는 황희찬 선수가 사이드, 오른쪽, 뭐 수비가담도 진짜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오늘 경기는 진짜 황희찬 선수가 정말 잘 뛰어줬는데 조금 이제 더 바라는 부분이라고 할게요.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바라는 부분으로서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때릴 때는 그냥 좀 편안하게 때려줘도 그걸 인해서 이제 뭐 슈팅을 때렸는데 그게 100% 골이 되면 뭐 호나우두, 펠레, 마라도나지 꼭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슈팅을 때려서 그 슈팅이 골대 안쪽으로만 들어가도 수비가 걷어내든가 골키퍼가 펀칭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규성이라든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이라든가 뒤에 있는 이강인,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리바운드 볼을 또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런 리바운드 볼을 좀 더 노려서 슈팅으로 또 이어지고 아니면 또 공격을 계속 전개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골키퍼가 펀칭을 하거나 수비가 걷어냈을 때 우리 프리키커들, 우리 코너키커를 할 수 있는 이강인,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좀 활용해서 또 세트피스를 통해서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도 너무 좋고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들도 너무 좋고 경기를 진짜 수비 가담까지 완벽하게 해준 모습도 너무 좋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본인의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자신을 믿고 팬을 믿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우리 붉은 악마를 믿고 그냥 편안하게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황희찬 선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자신감 있는 돌파, 황소 같은 플레이, 개인적으로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 조규성이나 오영규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도 그렇게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조규성 선수랑 만약에 오영규 선수가 스트라이커 투톱을 한다 그러면 조규성 선수가 제공권 가지고 헤딩하고 노리고 하면 리바운드 볼 달려 들어가는 오영규 선수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영규 선수가 앞에서 돌파하면서 들어가면서 뒤에 따라 들어오거나 옆에 있는 조규성 선수한테 패스를 줄 수도 있고 사이드에는 이강인이나 황희찬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지만 이 선수들은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통해서 또 골 찬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되게 공격 옵션들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옵션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축구, 재밌는 축구를 더 선수들이 했으면 좋겠고 확실히 선수들이 재밌는 축구를 하는 게 보이는 거는 선수들이 스스로 상대를 상대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좀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더 본인 스스로 약간 드리블 돌파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저희 팬들이 보기에도
재밌는 축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준 우리 선수들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중국 원정 경기가 우리가 이제 뭐 "부상 위험이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되게 우려했었고 염려했었는데, 부상 없이 경기 잘 마무리하고 승리로 끝내주셔서 정말 감사한 경기였습니다.